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쉬운 5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우하에 걸쳐간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흙의 보통의 응수는 이런 식으로 뭐 날일자로 받아서 백이 벌려서 살 때 뭐 띄어서 두는 것이 보통 진행인데요. 실전은 이렇게 두지 않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최선이라고 볼 수, 지금 상황에 맞는 수를 두려는 프로의 이런 배석을 본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자세히 보자면은요, 우선은 하변과 우변의 배석을 보았을 때, 하변 같은 경우는 백의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낮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두고 좀 있다가, 그다음에 이런 걸 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커질 자리가 아닙니다. 반면에 우변 같은 경우도 이제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키울 만한 장소냐라는 것은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백이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흙이 거꾸로 곤마가 될 수가 있고, 게다가 흙이 막았을 때는 간격이 아주 적절합니다. 지금 여기서 흙이 하나 더 막았다고 치면은 상태가 아주 좋죠. 간격도 좋고 백이 일단 들어올 때 공격을 할 만한 충분한 힘도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변의 배석이 좋지가 않으니까 우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이곳을 뛰니까 백이 붙이고 뻗었고요. 흙이 호구를 치면서 이 귀는 살기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백이 뛰자 들여다보는 수까지 두면서 지금 백이 우하를 이제 계속해서 타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전은 찌르고 끊었습니다만 흙이 호구를 치면서 일단은 백이 전투를 걸었지만 흙돌이 많은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흙이 다소 괜찮은 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쉬운 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이곳 좌상에서 굉장히 복잡한 청석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 이제 흙이 잇고 이어서 진행을 하거나 지금은 백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호구를 쳐서 단수를 칠 때 이쪽을 호구를 쳐서 좀 더 가볍게 중앙으로 나가는 진행도 나옵니다. 근데 실전은 이렇게 두지 않았고요. 흙이 실전에 둔 수는 이쪽에 어깨를 짚어간 수입니다. 이 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흙이 이제 나중에 차후에 이곳을 호구를 치는 정석을 두지 않고 끊고 치고 밀고 밀어가는 것을 선수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역으로 순서를 뒤바꾼 거예요. 만약에 이 진행을 먼저 하게 되면은 백이 이 한 점을 조금 가볍게 볼 수가 있고 다른 변화를 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이 손해를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변의 흙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자, 실전입니다. 백이 밀었고요. 젖히니까 결국은 백은 이 흙을 지금 끊는 수가 계속해서 후환이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이곳 좌상을 보강을 하는 진행을 택했고요. 흙이 있자 중앙을 막고 흙의 귀를 살려주는 진행을 택했습니다. 이 진행 같은 경우는 백이 굉장히 두텁게 연결이 잘 되었지만 백이 원래 협공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흙이 안에서 살아간 것 자체도 작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흙이 어깨 짚고 젖힌 것도 어찌됐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돌입니다. 백이 끊을 때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흙이 뭐 괜찮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수법이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쉬운 7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하변에 흙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때 백이 이제 물론 하변을 뛰어나오거나 뭐 하변을 벌리거나 하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겠습니다만 들여다본 것이 상당히 독특한 수법이었습니다. 이 수는 지금 흙의 응수를 물어보고 흙의 응수에 따라서 하변을 움직이거나 혹은 우변을 타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흙이 실전에 일단 실전 진행부터 보자면요. 백이 들여다볼 때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붙이는 활용을 합니다. 이 들여다보는 것과 붙이는 수의 순서를 바꾸게 된다면 흙이 절대 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막자, 벌리고
두 칸을 띄어나가면서 일단은 백이 들여다본 수도 약간 활용이 됐고 붙인 수를 이제 들여다본 수 때문에 쉽게 뒀기 때문에 흑이 지금 이곳 두 칸의 약점을 끊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은요. 백이 맞기만 하더라도 지금 백은 이 붙이는 수가 언제나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흑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역시 이쪽에 붙일 때도 백이 치받는 수가 준선수에 가깝게 듣고 있기 때문에 흑이 결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이 선에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한 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자, 이거를 우선은 순서를 바꾸게 된다면 이 흑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들여다볼 때 흑은 위로 밀거나 혹은 뭐 아래로 밀거나 다르게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여다본 거가 되겠고요. 이때 흑이 만약에 위로 밀어간다면 이때는 위로 밀어간 것 때문에 하변을 운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백은 찌르고 막아서 우변을 깨겠다는 뜻입니다. 흑이 계속해서 있거나 할 때 뛰어나간다면은 우변은 쉽게 깰 수가 있고 하변은 적당히 타개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실전은 흑이 있고 이곳을 벌리고 붙여놓고 벌리고 나를 짜고 두 칸을 뛰어나오는 진행이 됐는데 흑의 우변이 상당히 넓지만 하변에서 지금 전투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이 우변을 쉽게 갈 수가 없어서 백이 그럭저럭 성공적으로 타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58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상변에 흑 5점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뭐 단수를 치더라도 따면은 안에서 살만한 공간이 나오질 않고요. 이걸 뻗는 것은 백이 이렇게 호구로 받게 되면은 2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흑이 사는 수가 있을까 싶은 장면인데 이쪽을 붙여가는 것이 좋은 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수와 젖히는 수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백은 우선은 이 한 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로 막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흑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젖혀갑니다. 백이 젖힌다면 흑이 끊고 이을 때 있더라도 잡을 때 단수를 치고 빠지면 살 수가 있죠. 크게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아래를 위를 젖히지 않고 아래를 젖히는 것은요. 이번에는 치받아 갑니다. 이 치받는 수로 인해서 한 점을 빠져나가는 수와 한 점을 끊어잡는 것이 여전히 맞복이고요. 백이 흑을 잡을 수는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자, 붙이니까 백은 아래를 젖힌 다음 위를 쳐서 2점을 죽인 다음 흑을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어가니까 이 흑을 잡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백이 이곳을 젖히고 막을 때 젖혀가면 패를 만들 수는 있는데요. 흑이 이곳을 패를 했을 때 백이 지면은 끊는 수를 이용해서 백이 다 죽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패가 되겠고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백이 쉽게 잡으러 오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은 겁니다. 있는 수로 빠지면 살 수 있지만 이어서 일부러 패를 유도를 한 거고요. 백도 호구를 치고 그 다음에 흑이 계속해서 하나 더 살아두면서 흑이 결국은 상변에서 타개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59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금 좌변에서 흑이 굉장히 큰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백이 끊은 다음 잡을 때 찌르고 끊어간 것이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도저히 수가 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수가 나는 모습인데요. 자, 한번 흑으로 좀 반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치면은 치는 수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곳 어딘가를 연결을 해야 백을 몽땅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요. 흑이 만약에 이것을 잇는다면 백은 단수를 칩니다. 나가야 하는데 단수를 치고 다시 단수를 친 다음 이쪽을 나가게 된다면요. 흑의 넉점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치더라도 따라 나가면은 흑이 몽땅 잡히는 모습이죠. 일단 수가 난 모습입니다.
자, 그럼 흙은 이쪽으로 막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단수를 친 다음, 이을 때 밀어갑니다. 흙은 한 칸을 뛸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친 다음, 단수를 선수하고, 밀어갑니다. 이때 흙이 이렇게 메울 수가 없는 것이 우선 비극입니다. 수상전 상황이기 때문에 한 수라도 더 메워야 하는데, 치면 환격이 되죠. 그래서 흙이 이쪽을 이을 때 이으면, 지금 좌변의 흙은 세수인데 절묘하게 백도 좌변이 내수, 중앙이 내수라서 흙이 잡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흙은 어쩔 수 없었고요. 결국은 이곳에서 크게 수가 나면서 백이 앞서 나가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0번째 시간인데요. 자, 흙이 걸치자 백이 날일자를 했습니다. 보통의 진행은 이제 뭐 이곳을 그냥 막고 띄어서 일단 흙은 상변의 모양을 만들고 백은 귀에 집을 짓는 이 정도의 진행이 보통인데 지금 흙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두지 않고 이 선에 들어간 것이 상당히 백 입장에서 귀찮은 수법입니다. 지금 흙이 두텁기 때문에 최강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자, 우선은 백이 응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치받는 것은요. 보통 이렇게 두는데 흙이 뒤로 뻗고 막을 때 붙여가는 수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백이 뻗을 수가 없어요. 흙이 가만히 찔러가게 된다면 백이 뻗는 것은 끊는 수가 개입을 하고요. 막는 것은 뻗고 이을 때 끊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결국은 백이 붙였을 때 이어야 한다는 뜻인데 지키지도 못할 귀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진행이 되겠고요. 백이 워낙 좁은 만큼 실전의 날일자로 두어간 것은 기세겠습니다. 이 흙을 안에서 살려주고 바깥으로 돌겠다는 생각인데요. 흙이 계속해서 날일자를 선수한 다음 보통이라면 이제 호구를 치고 밀어가지고 안에서 사는 정도일 텐데 백도 이 정도라면 이제 상변을 벌려서 둘만합니다. 이렇게 둘 생각이 아니라 흙은 계속해서 붙이고 막을 때 끊어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수의 연속인데 지금 흙이 워낙 두텁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싸울만 하다. 그리고 실은 하변 같은 경우는 전투를 하다가 이런 돌이 오게 되면 한 칸을 뛰고 쌀 때 치받으면 사활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이런 약간 깊은 수익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실전은 백이 고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백이 이제 붙이고 끊겼을 때 이곳을 뻗고 한 칸을 띄어서 나왔는데요. 일단 귀랑 수상전을 하기가 생각보다 귀가 수가 길어서 쉽지가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왔습니다만 흙은 좌변 아니면 상변을 노리면서 백이 결국은 이 돌을 놓고 따도 나쁜 상황입니다만 이 돌을 잡을 수도 없어서 결국은 시선을 뛰어 넘어가면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흙이 삽시간에 주도권을 잡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1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상변에서 프로들끼리는 굉장히 유명한 정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이곳을 밀고 끊어먹어서 상변을 살고 백이 끊어서 이제 귀를 차지하는 진행이 되는데요. 흙이 이제 이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두지 않았고요. 실전은 이쪽을 씌워갔습니다. 좋은 수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재밌는 수법입니다. 상변을 쉽게 말씀드리면 상변을 버리고 중앙을 차지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이 치종 가는 수는 상변에서 흙이 일단 맥을 좀 보고 있는 건데요. 끊는 수를 이용해서 약간 연기한 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백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선은 이곳을 막아서 잡은 것이 실전입니다. 그럼 흙은 실전에 이제 끊고 빠져서 상변을 버렸고요. 그리고 이곳에 막아가는 것이 이제 선수 권리에 가깝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변을 키워가는 진행이 됩니다. 상변을 크게 잡았지만 흙이 일단 뭐 이쪽을 빠진 끝내기도 했고
동그라미로 막는 것도 있기 때문에 흙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도 조금 크게 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장소인데요. 이게 급소라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빠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선수를 한다면 지금 흙의 이 빠지는 돌이 없는 만큼 백이 조금 이득이 되는데요. 문제는 흙은 이렇게 둬주지 않고 차후에 이 끊는 축이 해결이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축이 해결이 됐어요. 끊어갑니다. 이 순간에 백이 바로 어딘가 수가 나는 모습입니다. 치고 나가는 것은 나갔을 때 이곳을 잡는 수와 그 다음에 중앙을 잡는 수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이 걸린 모습이고요. 백이 이쪽으로 우회해서 나갈 길도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변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잡고 그 다음에 흙이 계속해서 우변을 키워가는 진행이 됐는데요. 흙의 발상이 상당히 참신하고 재밌는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프로의 대국에서 사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100으로 1000원을 뒀습니다. 이 수는 이제 그 히카루의 바둑에서 히카루가 이 만화에서 뒀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흙의 응수는 5에 5였습니다. 5에 5를 두니까 100이 1000원을 두면서 맞불을 놨는데 그때는 그나마 5에 5를 뒀기 때문에 이 수가 중앙지향적이기 때문에 100이 언제든지 귀를 뺏을 수가 있으니까 이 수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눈에 보기에 그다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지 않고 흙의 세력을 견제하는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전은 점으로 뒀어요. 게다가 이 1000원은 요즘은 인공지능 찍으면 몇 집 손해인지 나오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색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수가 놀랍게도 타이틀전에서 누워졌습니다. 일본 1000원전 타이틀전에서 결승전에서 누워진 거예요. 이 100을 잡은 이따 아저씨 프로의 굉장한 용기에 일단 박수를 보내는 그런 이제 심정이고요. 실전을 보겠습니다. 흙으로 1000원을 둔 것도 아니고 100으로 1000원을 뒀기 때문에 3귀는 무조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3귀를 뺏기자 100이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는지 보면은 100은 이 1000원을 이용해서 전투를 해야 하거나 모양을 크게 만들어야 하고요. 흙은 이 모양이 커지는 것을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 4면 들어간 다음에 어깨를 짚고 붙여갑니다. 흙을 중복으로 만들면서 시비를 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위를 젖히자 밑을 젖힌 다음 위를 젖혀갑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독특한 수법인데 역시 1000원을 의식한 전투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뻗어가는 것은 이곳을 막았을 때 아무래도 조금 싱겁고요. 있는 것은 뛰어서 지금 중앙을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젖혀서 이렇게 끊는 것은 한 점을 버리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끊는 것은 이어서 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이후의 전투는 어렵지만 이렇게 전투로 이끌어 나가야 1000원이 말을 하는 바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독창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의 첫수 1000원은 한 집 반 정도 손해입니다. 사실 프로들에게도 그리 결정적인 것은 아닌데 이게 결승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들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3번째 시간인데요. 자, 좌변에 흙이 들어가자 백이 돌연 상변을 끼워온 장면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수법인데 사실 이 수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수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 이 수를 둔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타계에 굉장한 자신감과 수일기가 뒷받침되어 있는 이링타오 프로의 굉장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커제 구단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우선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수를 낸다는 건 생각하기 힘든데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은 흙집이 좀 크기 때문에 띄우는 거는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 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백이 뻗게 되면은 흙이 어디론가 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가 안 날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흙돌 2개가 뒤로 왔으니까 2집 이득이 되겠고요. 게다가 이 끊는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끊겠다는 뜻이 아니라 백이 밀어갈 때 힘이 좋습니다. 2집 이상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만 된다면 다 두죠. 저도 두고는데 문제는 흙이 뒤로 쳤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백이 뻗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들여다보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두는 것에 비해서 타기가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이었을 때 흙의 약점이 없기 때문에 백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 끼웠기 때문에 흙에 OD를 연결을 하건 약점이 생기게 되고 그 약점에 기대서 타기를 해보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상당히 떨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끼우니까 당연히 프로는 뒤로 치고요. 못 잡더라도 젖혀갑니다. 젖혀가는 것도 재밌는데 이게 타개할 때 많이 씁니다. 만약에 끊으면 끊는 힘을 이용해서 이 백도를 죽이더라도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흙을 깎으면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실전은 끊었고요. 밑으로 치잡 있는 데까지 하면서 지금 이 상변을 이용해서 중앙 쪽에서 전투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실은 백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밌는 수법이고 조금만 더 흙이 얇았다면은 전에 응용을 해볼 만한 좋은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엽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3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하변에 둔 장면입니다. 백이 상변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인데 얼핏 봐서는 이 두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백이 그냥 이 흑돌은 살아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날일자로 가기 마련입니다만 실전은 날일자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가간 것이 좋은 수였습니다. 백이 두텁기도 하고 흙이 미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 수법인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 사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많이 확인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 흑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집밖에 없습니다. 흙의 사활을 추궁하면서 상변의 실리를 챙기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흙이 지금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다가는 얘랑 상변 흑돌이랑 양곳마로 쫓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일자로 도망을 갔고요. 자연스럽게 상변에 벌린 것 같은 효과를 냈고 게다가 흙이 아직도 덜 살아있기 때문에 한 칸까지 받아야 해서는 백이 선수로 상당한 이득을 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엽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4번째 시간인데요. 좌하에서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흙이 붙였을 때, 굿자로 나왔을 때 백이 젖히고 단수를 치고 뻗어간 장면인데요.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기력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맥이 한눈에 보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끊고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친 다음 맞고 내려 빠지고 먹여치는 진행입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선패가 되기 때문에 백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백이 뻗은 다음 이곳을 물론 패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패는 백에게 들여다보는 교환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잡지 못한다면은 이게 거꾸로 전체가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패불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백이 지금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을 둘 수가 있어서 이 흙은 지금 백을 잡았지만 백이 잡은 우하기가 더 커 보입니다. 흙이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이 패는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고 들여다보는 교환 자체도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자, 실전입니다. 사실은 이 늘어진 패는 항상 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내가 불리한 패이기 때문에 흙은 이곳을 끊고 나갈 때 단수를 치고 잡았는데 실전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얼핏 봐서는 흙이 귀에서 조그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흙이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형태 자체는 흙이 좋아요. 이 돌도 굿자로 나간 형태가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백의 이 돌이 조금 어색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이 물론 부분적으로 나빠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형태가 좋아서 괜찮은 서로 어려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엽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6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둔 바둑입니다. 흙이 뛰어나왔는데 백이 어떻게 두는 것이 보통일까요? 자, 우선 백은 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뛰고요. 강량이 약강대로라면 뛰고 뛰는 진행이 생각이 납니다.
무난하기는 한데 일단 실전에 저는 이게 눈에 띄지 않았고요. 훨씬 좋은 작전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이쪽을 띄고 뛸 때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지금 일감에 가까운 형태이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나와서 같이 뛰어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흙이 이제 이 정도로 올 텐데 하변의 백이 지워지는 게 뭐 싫었고 백이 나가는 곳에 빵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빵때림으로 인해서 좌변은 흙이 키우기가 힘들고 사실은 자세가 낮기 때문에 백도 키우기가 힘들어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백이 뛰어가는 방향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실전입니다. 백은 뛰고 손을 빼버렸습니다. 좌변 빵때림이 있기 때문에 가기 싫다는 뜻입니다. 좌변이 싫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곳을 눌러간다면요. 백은 한 번 더 손을 빼도 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적당히 붙이고 젖혀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막은 형태는요. 백을 공격하면서 물론 집을 짓거나 이득을 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막은 세력을 이용해서 좌변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 세력을 이용해서. 좌변이 견제가 되어 있으니까 흙이 실속이 없어요. 게다가 백이 받지 않으면 조금 더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뛸 때 뭐 이런 데를 못 띄워버린다면 하변은 건너붙이는 수 3-3 이쪽에 뭔가 갖다 붙여서 활용하는 것 이런 것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막아서 좌변을 짓지 못하는 이상 그다지 값어치가 없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흙이 이곳을 막지 못했고요. 백은 계속해서 뛰면서 하변에 좋은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흙은 이곳을 막을 시간도 없고 하변을 깨다 보면 백이 거꾸로 나올 때 쫓길 수가 있어서 좋지 못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흙의 실수는 이 소를 뛰어나온 수가 되겠습니다. 빵 때린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봤자 별로 남을 것이 없었고요. 흙은 이렇게 큰 자리를 가면서 하변을 견제하는 것이 더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7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백이 붙이고 끊어서 일단 우변에 백 한 점을 타개를 하기 위해 뭔가 이제 수단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붙이고 끊는 수는 하변이 지금처럼 두터울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흙이 만약에 잡는다면 단수를 쳐서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붙이고 끊는 수를 두지 않고 그냥 호구를 친다면 흙이 뻗을 텐데 끊고 잡을 때 단수를 치기 때문에 만약에 흙이 있는다면 단수를 추가로 쓸 수가 있고요. 따면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흙이 워낙 두터운 자리라서 한 점을 잡아도 이게 뭐 나아질 것도 없고 백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흙이 보통 이렇게 놓고 뒤로 패를 하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아쉬울 정도로 백이 잘 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실전입니다. 흙은 도저히 활용을 당할 수가 없고 그렇게 당하기 싫기 때문에 뒤로 단수를 쳤는데요. 이 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괜찮은 수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쪽을 끊고 딸 때 뚫어가는 진행은 백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은 다음에 끊어먹기만 하더라도요. 백은 뚫었지만 지금 흙의 주변의 돌들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흙이 타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고요. 백만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변의 실리도 생각보다 크고요. 백이 약간 불만스러운 진행이 되겠고요. 자, 실전입니다. 빠질 때 막아갔습니다. 도금의 활용도 당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백이 단수를 치니까 뻗어서 얼핏 봐서는 지금 백이 선수로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흙도 아까 전처럼 백에게 쉽게 사는 자세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백이 살기 위해서는 이 호구와 때리는 수를 모두 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두 번 둬서 살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실전은 이곳을 따고 밀면서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백이 이 호구까지 오게 돼서는 흙이 발빠르게 우변을 깨고 선수를 잡아서 약간 우세한 바둑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정환 구단과 서재 구단의 바둑에서 나온 멋진 묘수를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백인데요. 지금 현재 이 바둑은 좌변에서 백이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백돌들이 워낙 지금 이곳저곳에 끊어져 있어서 곤란해 보이는데요. 자, 우선은 좌변은 단독으로는 별로 수가 나질 않습니다. 백이 넘어가는 것은요. 흙이 젖히기만 하더라도 막을 때 이으면 혹은 끼워가면 둘 다 백이 수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물론 끊는 맛은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백이 끊는 시간보다 흙이 먼저 백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수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하는, 일단 커제 구단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 이 정도라면 흙이 충분히 둘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전입니다. 끊어갔는데 이게 아마 커제 구단이 놓친 수가 아닌가 싶고요. 이 수로 인해서 흙이 이 바둑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자,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빠져서 받을 것인지 이어서 받을 것인지 묻고 있는데요. 지금이 아니라면 흙은 무조건 B로 받습니다. 즉 끊기 전에 좌변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그때 끊으면은요, 흙이 이어서 받을 겁니다. 단수 한 방으로는 넘었을 때 젖혀서 안에서 사는 수는 없거든요. 안에서 사는 수가 없기 때문에 수가 나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 끊었기 때문에 흙이 점으로 있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점으로 이어볼까요? 자, 백은 단수 치고 딸 때 넘습니다. 지금 이 단수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이게 백이 좌변이 살아가면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거꾸로 죽어요. 그래서 막 좌변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수가 엄청 늘었죠. 그리고 지금 바로 끊어간다면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수상전은 웬만하면 백이 빠르기 때문에 단수치고 뚫어야 하는데요. 단수가 선수고 막아서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이 교환을 해놓고 두는 상황이라면 수가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먼저 끊어간 것이 정교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흙은 결국은 빠졌고요. 백은 공짜로 이 단수를 얻어내면서 상변에 굉장히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 집뿐만 아니라 백의 안영에도 관계가 되고 있고요. 게다가 막는 수와 함께 콤보로 상변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상변에 들어간 건 누가 봐도 이 막은 수의 공이 큽니다. 흙의 뿌리가 사라졌으니까요. 바둑은 대번에 백이 상당히 우세한 형세가 되었고 결국 여세를 몰아서 박정환 구단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69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변상일 프로의 바둑에서 떴고 뛸 때 들여다보는 수를 골라봤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생중계로 바둑을 보고 있었는데 이 들여다보는 수를 보고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수법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인데요. 자, 우선 지금 이 수는 백에게 이을 거냐 아니면 잊지 않고 다르게 받을 거냐라는 걸 묻고 있는데 다르게 받을 때 이렇게 차렷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붙여나가는 것은 흙이 들어갔을 때 혹은 찌르고 들어갔을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찔리면 흙을 잡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백이 이쪽으로 이으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일단 이거는 단수를 쳐서 잡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지금 끊는 게 선수고 붙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을 젖히고 막을 때 붙여가면은 꽃놀이패가 완성이 됩니다. 역시 백이 견딜 수 없는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럼 백은 그래서 지금 붙이는 수 말고는 있는 수 둘 중에 하나 정도인데요. 우선은 있는 것은 들여다본 교환으로 인해 3-3을 들어가면 백이 잡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본래는 이제 이 들여다보는 수가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맞고 젖히고 고칠 때 이곳을 한 칸 띄어서 두게 된다면 흙이 찌를 때 뻗으니까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수가 나는 모습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곳에 들여다보는 교환이 있다면 흙이 찌르고 막을 때 단수 치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사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럼 백은 결국은 이거를 들여다보는 교환이 있다면 3, 3에 들어갈 때 잡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백은 귀의 맛을 사실은 주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서 두는 것이 일단 보통의 생각입니다. 흙이 끊어도 수상자는 백이 이기니까요. 하지만 흙은 붙인 다음 할 때 끊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백의 응수가 어려운데요. 자, 우선 백이 이렇게 막는 것은 흙이 붙이고 잇고 단수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입니다.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하변흙은 본래 곶마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집을 만들면서 지금 위쪽에 한 집만 있으면 사는 형태가 되죠. 그럼 흙은 원래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것도 뛰고 막 뻗고 뛰어서 나와야 될 시간에 이 뛰는 수를 생략을 하고 우측으로 기술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서 백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전투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백은 이렇게 둘 수는 없고 백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하느냐. 이곳을 끊을 때 이곳을 내려가서 흙의 집을 없애는 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흙은 뻗는 것을 선수를 하고 찌른 다음에 끊어갑니다. 이때 역시 백의 응수가 어려운데요. 단수를 친다면 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돌려서 넘어간 다음에 이곳을 젖혀서요. 백이 막는다면 이렇게 잇고 깔 때 이렇게 찝어서 하변에서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를 만들 수가 있고요. 백은 이쪽을 찝고 이을 때 단수를 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수순이긴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수순이기는 한데요. 역시 흙이 들어간다면 딸 때 단수 치고 칠 때 따서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변에 꽃놀이패가 생기는 겁니다. 혹은 흙은 이렇게 두지 않고 패를 하기가 싫다면 뻗고 찌른 다음에 끊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는 이 뒤의 뒷맛을 이용해서 좌변을 조금 깨겠다는 생각인데요. 백이 만약에 단수를 친다면 이곳을 들어가는 것을 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까지 백집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분 좋게 백집을 줄인 데다가 지금 이런 맛이 있다면 좌변에서 뭔가 이런 들여다보는 수를 둘 때도 조금 더 백이 손을 빼기가 힘들어집니다. 좀 더 전투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이 실전에는 어떻게 두었느냐 들여다보는 수에 백은 견디지 못하고 있는 진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흙은 공짜로 귀에 뒷맛을 남기면서 우세한 바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0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박정환 구단의 대국입니다. 흙이 젖혀간 장면인데요. 백이 지금 우변에 곶마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던가 못 뛰던가 도망을 가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은 막는 것을 선수를 하고 3칸을 달려갔습니다. 안에서 살려달라는 뜻인데요. 초반에 2선을 두었으니까 이상할 것 같지만 이 수가 괜찮은 수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곤 하는데 2선이 패망선이지만 살자는 목적이 있을 때는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2선을 달려서 흙집을 깨면서 백을 사는 수기 때문에 백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막는 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수는 뭐 이렇게 뛰어나와서 이 백도를 탈출을 시키는 건데요. 흙이 이렇게 뛰고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변이 굳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백이 뭔가 공배를 계속해서 두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흙이 여기서 조금 더 강한 수단을 발견을 해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경계를 만들 수 있다면 백 입장에서 조금 더 낭패가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기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흙이 조금 더 영을 넓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도 흙의 어떤 돌에 공격을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의 진행이 나온 건데요. 자, 우선 막는 수는 흙이 손 빼기는 조금 힘듭니다. 흙이 만약에 손을 뺀다면 끊고 뻗고 단수를 친 다음에 끊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기게 된다면 지금 아래쪽이 맛이 나쁘기 때문에 흙이 좋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미는 것도 맛이 엄청나게 나쁩니다.
백이 끊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붙이고 있는다면 흑이 지금 뻗어야 수상전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변은 계속해서 뛰는 수, 이렇게 나가는 수가 좀 남아있어서 상당히 맛이 나쁜 상황이고, 흑이 중앙에서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 끊기는 수를 당하는 순간에 이 석점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전투가 힘들고요. 그래서 흑이 받을 때 달려서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 박정원 구단의 보관이었습니다. 실전입니다. 흑이 날일자를 가자 붙이고 뻗어서 냉정하게 완생의 형태를 만들어 놓았고요. 이렇게 완생의 형태를 만드니까 백은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는 데다가 우변은 생각보다 끊는 수와 붙이는 수가 남아서 많이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백이 좀 잘 된 듯한 느낌이 드는 형태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1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흑이 우변에서 이렇게 다가와서 흑이 어차피 빵 때린 돌이라 우변에 침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흑이 막으면 흑은 손을 뺄 수도 있고요. 그 상태로 이득이니까 밀고 막 젖히고 젖혀서 수수는 조금 어렵지만 이곳을 계속 진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우변 막음이 아닌 붙임이었습니다. 이수는 이곳에 막는 것이 크지 않으니까 변화를 구하겠다는 뜻인데요. 상당히 좋은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곳에 막는 것은, 우변에 막는 것은 집으로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백이 빵 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곳은 흑이 그 다음에 차후에 이곳을 밀건, 젖히건, 다가가건 이렇게 3번을 두더라도 백의 안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고 흑이 둔 곳이 발전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백이 빵 때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발전이 안 돼요. 서로 간에 발전이 안 되는 장소고, 제가 강약약강에서 강조를 드렸던 살아있는 곳은 값어치가 낮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일단 구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뿌듯한데요. 자, 붙이는 수는 왜 지금이 타이밍이냐? 붙이는 수에 대해서 흑이 실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은 젖히고 끊을 때 이쪽으로 뻗는 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의 단수 호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점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게 조금 두렵다면 백은 이런 정도를 두어서 밀 때 치고 넘어서 우변을 깰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역시 백이 성공적인 실전입니다. 붙여가자 흑은 뒤로 막았습니다. 뒤로 막는 수는 귀를 살려주겠다는 뜻인데요. 이 한 점의 안위를 생각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백이 있고 붙여서 귀를 살면서 백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2번째 시간인데요. 흑이 지금 막아간 장면입니다. 이 우변의 수상전은요, 백이 입구자로 두면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들도 아마추어분들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가 입구자라는 게 많이 몸에 배어 있어요. 흑이 막으면 막고, 흑은 이제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가 됩니다. 사실 흑도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 이 상식을 모두 깨고 처간수가 놀라운 생각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맹점이 될 만한 건데요. 프로한테 이 젖히는 수를 본 순간 아마도 흑은 전의를 상실하지 않았을까. 자, 우선은 젖히는 수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안 두어지는 수인데 이상하게 지금 되더라고요. 흑이 입구자를 거꾸로 차지를 한다고 해도 백이었을 때 어차피 막을 수는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뒤로 물러날 때 단수를 치면 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게 된다면요. 한 점 끊어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치고 짤 때 쳐서 이으면 뻗어서 빅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백은 빅이 확보가 되어 있고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패를 하게 된다면 흑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패가 됩니다. 부담이 너무 커요. 큰 패감도 있기 때문에 흑이 역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패지면 얘는 공짜로 다 죽죠.
자, 그래서 흑은 맞고 이을 때 호구를 치는 것이 최선인데요. 백은 넘게 됩니다. 그러면 백이 아까 잡은 것에 비해서 두 집이 늘어나고 있고요. 흑이 두 집이 줄어들면서 네 집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불리한 판에서 네 집은 상당히 크죠. 흑이 절망적인 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젖힐 때 한 칸에 띈 것은 넉집 손해를 보기 싫어서 살짝 비튼 것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중력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뻗으니까 추가로 두 집을 더 손해를 보면서 바둑은 백 쪽으로 확 기울게 되었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3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 바둑은 김명훈 프로가 곶과 눈목자를 이용을 해서 흑을 크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흑이 나가는 틈에 좌변을 크게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고요. 이 사이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흑도 이 사이를 노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은 날일자로 갈라가는 것은 백이 붙이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또 응수가 그리 쉽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세로 뚫고 나가면 되지만 일단 우변이 무너지는 것이 상당히 아프고요. 이게 이제 물론 흑도 충분히 둘만 하지만 부담이 큽니다. 물론 백도 좀 더 강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자, 그렇다고 해서 흑이 이렇게 뛰어가는 것은 역시 백이 붙이는 진행이 될 때 이 진행은 지금 상변에 약간 지금 안형도 풍부하지 않은 데다가 건너붙이는 수를 계속 노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어떻게 둬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판을 뛴 수가 무척 좋았습니다.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 돌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째거나 혹은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두 점을 움직이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찔러간 수가 좋았고 백은 여기서 응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구자로 지키는 것. 흑이 차후에 가만 내버려 두기만 하더라도 일단 상당히 큰 활용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상변에서 흑이 살기 위해서 날일자만 두더라도 백은 치받는 악수를 둬야 하기 때문에 본래 날일자를 둘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날일자를 두었을 때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백이 이런 급소를 노릴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은 진행은요. 한 칸을 띄고 날일자를 두었기 때문에 수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든지 쉽게 살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물론 백의 불만이 되겠습니다. 후전입니다. 붙였는데요. 젖히고 뻗은 다음 붙여나가자 백이 갈라지면서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젖히고 끊기는 조금 힘들죠. 이게 뻗은 다음에 막아가게 된다면 백의 상변이 몽땅 잡힐 듯한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전은 결국은 붙이는 수에 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흑이 갈라나가면서 앞으로 우세한 형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4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재바둑입니다. 지금 이제 연구생이 날일자를 둔 장인데요. 우변은 이제 이 흑돌이 단수도 선수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의 감각은 뒤로 물러나는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러나서 약간 혹은 뭐 이 정도까지 가서 이 흑돌의 세력을 인정을 해주고 멀리서 깎아나가는 것이 순리에 가까울 텐데 저는 이 흑돌이 날일자인데다가 지금 이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흑돌이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여기를 왔는데요. 블루스팟이었습니다. 저도 인공 찍어보고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잘 도는 줄은 몰랐습니다. 자, 여기를 두었다는 건 노골적으로 흑의 진로를 막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깝게 갈 때 이렇게 4선으로 가게 되면 흑이 다가올 텐데 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흑이 깨끗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공격한다는 느낌으로 낮게 간 거고요. 자, 실전입니다. 흑은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 뛰어나갑니다. 이 급소를 노리고 있죠. 여기서 흑이 이쪽을 지키는 것은 백이 뛰면서 흑이 지금 자기의 세력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응수를 하고 수비를 했기 때문에 백이 한 수쯤 번 느낌이에요. 실전에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뛰었는데 두 칸에
급소를 가격하면서 백이 약간은 성공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흙이 한 칸에 뛰어나온 장면인데 지금 이제 백이 둔다고 한다면 뛰어나올 수도 있고 조금 쉽게 둔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는 것은 흙이 들여다봤을 때 한 점이 끊어지는데 이걸 띄워놓고는 이제 한 점이 2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온건하게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곳을 붙여놓고 넘어간 것이 굉장히 재밌는 수였습니다. 이 붙여놓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넘어가면은 이 백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 흙돌을 무겁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 칸을 뛸 시간은 없었지만 이 흙이 무겁기 때문에 붙여놓는 거는 이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흙이 3, 3을 하기만 하더라도 흙 한 점을 가볍게 보고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밀고 젖힐 수도 있고 그냥 이을 수도 있는데 그냥 있는 건 맛도 나쁘고요. 그렇다고 밀고 젖히자니 상변에 너무 투자한 모습이 돼서 그다지 탐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붙여놓는 것은 흙의 돌 하나를 2개로 만들어서 쉽게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붙이고 넘으니까 흙이 여기서 이쪽을 붙여나가는 것은 젖히고 빈 삼각을 둔 다음에 있게 됩니다. 흙이 눌러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붕 떠 있고 실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전에 붙이지 못하고 걸쳐갔는데요. 백이 붙이고 뻗어갑니다. 이 2점을 크게 공격하는 형태가 가시화되고 있죠. 계속해서 흙이 뻗고 이을 때 입구자를 간 것도 재밌는 한 수였고요. 입구자는 흙이 약간 변신을 한 건데 날일자를 가게 되면 밀고 막을 때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입구자를 한 거고요. 자, 백이 찝었습니다. 계속해서 치받아서 넘어가니까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어찌됐던 이 2점을 크게 공격을 하면서 무겁게 공격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실전에 충분히 써보실 만한 방법입니다. 이 흙돌이 상당히 이 우측 백에 두터울 때, 그래서 그 이 2점을 크게 공격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얘가 두터울 때요. 그때 붙여놓고 손을 빼는 수 많이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6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흙이 이곳을 붙이고 젖혀갔습니다. 여기서 백이 3단을 젖혀간 수는 이 흙을 못 살게 해서 크게 공격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우변에 백이 튼튼하기 때문에 흙을 절대 안에서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흙이 있는 건 조금 무겁기 때문에 호구를 치고 호구를 친 다음 단수를 치고 날일자로 나가는 이런 류의 형태가 혹은 이런 류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실전은 이렇게 두지 않고 붙여갔습니다. 붙여간 것까지는 뭐 그리 새로울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젖힐 때 젖혀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수였습니다. 붙이고 젖혀간 거는요. 지금 이 우하의 형태를 흙이 보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하의 형태를 이용해서 지금 두고 있는 건데요. 백이 보통 뚫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이런 교환이라고 있다면 뭐 흙이 대책이 없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은 끊고 위로 단수를 치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이 뻗으면 뚫고 나갑니다. 물론 이제 이쪽 하변 쪽에서 흙의 손해가 상당히 크지만 흙의 자세가 워낙 좋고요. 흙은 여기서 있기만 하더라도 우변 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조금 불만스러운 갈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백은 이쪽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냥 뻗었고요. 흙은 호구를 친 다음 해놓고 위로 이으니까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흙이 백한테 조금 더 공격적인, 조금 더 두터운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지금 아까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흙이
약간 이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흑이 성공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7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금 이제 백이 날일자로 막아서 이 흑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 집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집을 만들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흑이 내려 빠져갑니다. 얼핏 봐선 마우스 미스 같은데 흑이 지금 이렇게 두지 않고 아까 전처럼 살게 되면은 백이 내려 빠지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싫어서 지금 이거를 당하면 우변에 침입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변화를 구한 건데요. 자, 한번 변화를 보실까요? 자, 우선 흑이 내려 빠졌을 때 백이 넘는 것은요. 젖히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이것을 젖힌 다음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려 빠져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 빠져서 받게 된다면 밀고 들어가는 수도 남아있고 치중 같은 것들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우변에서 타개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약간이라도 득을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백이 그냥 잡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이쪽을 젖히는 것이 역시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백이 만약에 손을 뺀다면요. 흑이 막았을 때 이 백이 사활에 걸리고요. 따서 패를 할 수는 있지만 흑은 패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젖혀서 사는 것이 거의 끝내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넘어간 흑의 만족스러운 갈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백의 이쪽을 지금 젖히거나 하는 수가 선수가 안 되게 만들려면 백은 이쪽을 막아야 합니다. 그때는 흑이 단수가 선수가 됩니다. 막는 것을 선수로 했기 때문에요. 아쉬운 대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저게 선수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빠지지 않고 먼저 젖히고 집을 내게 되면은요. 즉 여기서 이렇게 먼저 내게 되면 백이 이곳의 수가 모두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막는 것이 선수가 되지 않고요. 그럼 흑이 그냥 선수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엔 백이 내려 빠져서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변에서 집을 내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옥집이죠. 그래서 빠지는 수는 괜찮은 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백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흑은 젖히고 단수를 친 다음 내려 빠지는 수를 두어서 물론 백에게 넘어가는 수는 허용을 했습니다만 이곳에 문을 열면서 우변에서 침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8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금 좌하에서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백이 2단을 젖혀갔습니다. 2단을 젖혀간 것은 흑이 만약에 끊어 먹는다면 위로 쳐서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으면은 젖히는 것까지 선수가 되니까 따는 정도일 거고요. 이때 하변에 들어가서 이 정도라면 백이 잘 됐죠. 그리고 흑도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전에 뿌리를 끊어갔습니다. 이것이 좋은 수였고요. 정말 프로다운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좌변의 형태를 보고 지금 배석에 맞게 작전을 바꾼 건데요. 흑이 우선은 이것을 끊어 먹는다 해도 지금 좌변은 본래 흑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지 발전성이 없습니다. 별로 큰 집이 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건 백이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고 이어서 지금 좌변이 막혔기 때문에 이 X된 곳에 집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X된 곳에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끄는 겁니다. 좌변이 별게 없고 좌변을 주더라도 선수를 잡아서 하변을 가겠다는 뜻인데요. 실전입니다. 이곳을 끊고 젖혀이었습니다. 끊고 젖혀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변에 끊는 수가 생겨서 백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끊어간 것은 살짝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을 때 날일자까지 활용을 하면서 백의 진영을 최대한으로 축소를 하고 있고 흑은 하변에 손을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좌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좌변을 포기한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79번째 시간인데요. 좌변에서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흙이 젖혀갔는데 이수는 일견 백이 끊었을 때 지금 흙의 형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찔러가는 수도 있고 이쪽에 건너붙이는 약점도 있어서 흙이 이거를 지키는 동안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을 둘 수가 있으니까 되게 우세한 진행일 것 같은데요. 실전에 이곳을 뿌리를 끊어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응수타진이었습니다. 백의 응수를 묶고 있는 건데요. A로 이을지 B로 잡을지를 보고 있습니다. A로 잇는다면 흙은 빠지는 게 선수가 되니까 중앙 쪽에서 좀 더 수월한 전투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에 친다면 잊지 않고 이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한 점을 움직이거나 혹은 치고 밀어놓고 저쪽을 끊는 수를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 수가 있는데요. 실전입니다. 지금 끊어왔을 때 백은 결국은 뒤로 이어서 흙의 약점을 남겨놓는 진행을 택했는데 빠져서 지금 이 효과로 빠지는 것이 선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흙이 순서를 바꾸었더라면 백은 여기서는 이게 선수가 되어도 바뀔 게 없기 때문에 끊을 때 잡았을 겁니다. 근데 순서를 끊는 걸 먼저 했기 때문에 빠지는 걸 선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흙이 이것을 빠지는 것을 선수한 다음 날일자로 씌워가면서 흙이 약간은 우세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80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밀어간 장면입니다. 백의 응수로는 중앙을 뛰어나가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실전에 렌샤오 구단이 들어간 이수가 좋은 급습이었습니다. 2립 3전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 흙 두 점이 자충이고 게다가 두 점을 버릴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한 좋은 기습이었습니다. 우선 흙이 보통 때의 상식대로 위로 붙여간다면 백이 젖히고 끊을 때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제 뻗고 있는 것은 두 점이 잡히게 되는데요. 보통 때라면 흙이 이렇게 뒀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두 점이 요석이에요. 이 두 점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흙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밑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형태겠고요. 자, 그럼 흙은 붙일 수가 없으니까 꼬부려 나가는 것은 일단 이 자체로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백이 점으로 붙이고 끊어갈 때 물론 매우 어려운 장면이지만 흙의 응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은 게다가 이쪽에 몇 개의 선수를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밑으로 붙여갔는데요. 밑으로 붙여간 수는 백이 젖히면 끊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진영인데 연결을 하는 약간 굴욕적인 수를 두었고요. 이 자체로 백이 조금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은 당장 젖히지 않았고요. 뛰고 이쪽을 다가가서 흙의 약점을 노립니다. 계속해서 X자로 나올 때 이곳을 들어가고 X자로 나오면서 지금 이 모든 수들은 흙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굴복을 강요를 하고 있고요. 흙이 결국은 참지 못할 때 이 돌을 이용해서 터트리면서 우변에서 흙 진영을 뚫고 나오면서 백이 약간은 기분 좋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81번째 시간인데요. 백이 날일자를 간 장면입니다. 흙이 건너붙이자 백이 곤란해 보이지만 백은 계속해서 하나 선수를 하고 입구자로 나갔습니다. 입구자로 나가니까 끊는 게 생겼어요. 흙이 이곳을 받아야 할 때 차단을 해갑니다. 얼핏 봐서는 백이 곤란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히 본다면요. 흙이 끊어가게 된다면 백은 있습니다. 만약에 막는다면 장문으로 잡혀요. 물론 흙이 망했습니다. 흙이 그래서 이걸 살려야 하는데 그때 밀어갑니다. 이렇게 밀어가게 된다면 물론 이 두 점은 지금 흙이 잡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좌측의 6점이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우변 쪽은 넓어가지고 변 쪽에 침입도 있고 이쪽에 붙이는 맛도 있고 삼삼도 있어서 집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흙이 조금 괴로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흙이 어떻게 두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 실전입니다. 마치 백의 입구자와 차단하는 수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젖혀간 것이 굉장히 좋은 수법이었습니다. 얼핏 봐서는 생각하기가 참 힘든 자리인데 날일자를 건너붙였기 때문에 끊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끊는 게 아니라 뒤로 젖혀간 것이 김은지 프로의 멋진 도관이었습니다. 자, 백은 끊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 뒤로 칩니다. 백은 따고 싶지만 잊고 싶지만 이렇게 치면은 아래쪽이 다 잡히죠. 어쩔 수 없이 실전에 끊고 칠 때 땁니다. 하지만 흙이 끊어가니까 지금 백이 물론 날일자를 했던 원래 돌은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입구자로 나갔던 돌이 끊어지면서 흙이 중앙이 매우 두터워졌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젖히는 맛이 조금 남아있어서 백이 여전히 상당히 엷습니다. 여기서 흙은 결정적인 우세를 잡게 됩니다. 와, 날일자를 건너붙이고 반대쪽으로 돌파를 하는 김은지 프로의 멋진 묘수였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8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조금 깁니다. 좀 인내를 갖고 따라와 주세요. 자, 흙이 오유진 프로가 좌변에 들어왔습니다. 얼핏 봐서는 백은 이게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아서 그냥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 흙돌도 살아있고 막아서 차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백이 못 살아있기도 하고 흙의 이도를 잡지 못하면 아무런 낙이 없는 상황이니까 절대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전입니다. 김은지 프로 막았고요. 놀라운 결단입니다. 들여다봅니다. 자, 그러자 흙은 입구자로 두면서 하변은 살아있기 때문에 뚫려도 따로 살겠다라는 행마를 만들고 있고요. 날일자 한 칸 안에 뛰면서 지금 보시면 흙의 행마들은 일단은 이 돌만 타개가 된다면 좌변을 깼기 때문에 흙의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백은 아무런 실속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얻은 것이라고는요. 흙이 지금 좌변을 완전히 파헤치는 동안 이쪽 돌과 이쪽 돌뿐이에요. 양쪽을 뚫었는데 이게 과연 실속이 있을까요? 좌변은 A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김은지 프로의 막은 다음 묘수가 터지게 되는데 일선에 젖혀가는 수였습니다. 와, 이거는 이제 오유진 프로가 놓쳤다고 할 수도 있고 김은지 프로가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김은지 프로가 수읽기를 해서 찾아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읽기를 해서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또 김은지 프로는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우선 사활을 한번 보시죠. 자, 이쪽을 껴붙여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입니다만 흙은 젖히고 나갈 때 우선은 일선으로 젖혀도 이 형태는 만년패입니다. 이거 진짜 만년 걸려요. 잡으러 가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메우고 패를 들어가야 되니까 살았다고 보셔도 되고요. 흙은 정말 귀찮다면은 이렇게 붙여서 빅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오유진 프로는 이것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실전에 젖혀가니까 흙은 막을 수밖에 없죠. 그때 뒤를 단수를 칩니다. 이게 이제 상황이 참 묘한 게 만약에 이런 교환이 되어 있다면 흙이 뒤로 돌려서 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들여다본 교환이 없기 때문에 붙일 때 따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몸통이 죽고 꼬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요. 이어야 하는데 백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치중을 갑니다. 흙이 2점을 잡을 때 넘고요. 따더라도 찝으면 옥집이 돼서 죽기 때문에 이어야 돼요. 그때 백이 잊고 딸 때 치중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둔게 된다면 흙이 넉 점을 잡고도 잡힌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실전입니다. 땄습니다만 붙이니까
여기서는 살 수가 없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막는 것은 넘어가서 결국은 이 패를 다퉈야겠고요. 젖히는 것도 이어서 먹여치는 패를 다퉈야 합니다. 이 큰 패가 꽃놀이 패가 걸렸으니까 흑은 갑자기 대책이 없어졌고요. 실전은 찝으면서 백의 전체를 노리는 수들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흑이 아무래도 조금은 힘겨운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백은 여유있게 이쪽 저쪽에 팩감을 써가면서 결국은 지금 우변에서 팩감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변에 2점을 잡아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야, 이게 정말 수읽기가 무서운 건데 이곳을 차단을 했을 때부터 이 젖히는 수를 보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수읽기가 깊은 걸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83번째 시간인데요. 3회 연속 김은지 프로 바둑인데 그만큼 묘수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자, 바둑 한번 보시죠. 우변에서 지금 백의 곰마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얼핏 봐서는 뭐 살기도 버거워 보이고요. 실제로 살기가 버거운 게 맞습니다. 근데 한 칸을 뛰고 장문도 아닌데 한 칸을 뛰었어요. 미니까 단수를 친 수가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백이 활력을 잡고 타개를 깨끗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순서가 참 좋았는데요. 이걸 뛰고 단수를 쳤기 때문에 흑은 빈삼각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를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치고 씌워가게 된다면 흑은 입맛에 맞는 쪽으로 행마를 하게 됩니다. 실전처럼 절대 이렇게 밀지는 않고요. 이렇게 밀지는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뛰어서 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찌르고 끊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건 기분이 좋습니다만 이후 대처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선은 이쪽에 끊기는 것이 보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장문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무사히 돌파를 하고 여기는 들여다보는 거 2개가 선수라서 까딱 잘못하면은 장문을 씌우고도 잡힐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흑이 이쪽으로 뛸 수도 있지만 실은 반대쪽으로 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으로 뛸 가능성은 별로 없겠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를 밀면은 실전하고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흑이 일단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전입니다. 흑은 끊어서 나왔고요. 백은 이은 다음 뻗고 단수를 쳤습니다. 자, 단수를 치니까 흑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묘한 모양인데요. 축은 아니지만 한번 나가볼까요? 그럼 백은 뻗게 됩니다. 자, 흑은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걸 나가야 돼요. 그때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자, 여기 단수를 쳤으니까 흑은 넘어가야 할 것 같죠? 그때 씌우면은 이 자리가 장문이 됩니다. 이 단수 교환이 없을 때는 흑이 찌르고 나갈 때 찌르고 끊을 때 끊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따게 되면은 백이 한 수 빠르죠. 자, 그래서 흑은 결국은 여기를 치질 못하고 중앙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뚫리게 된다면요. 원래 이제 백을 잡으러 가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물론 이런 건 선수를 하더라도 여길 넘어가야 돼요. 잡기는 걸렀죠. 백이 뭐 이런 것도 선수고요. 여기 치받아 가면은 흑이 거꾸로 잡히게 생겼습니다. 결국 실전은 흑이 여기를 나가지 못하고 미는 수를 두고 말았는데요. 백이 빵 때리면서 깨끗하게 타개가 돼서는 백이 많이 우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참 묘하죠? 여기를 뛰고 씌울 때부터 아까 치고 장문 씌우는 변화까지 다 본 겁니다. 이 얼마나 수일기가 깊은 건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84번째 시간인데요. 자, 흑이 지금 이곳에 둔 장면입니다. 얼핏 봐서는 되게 어이없어 보이지만 이 나가는 충머리입니다. 그래서 백이 만약에 이쪽을 받는다면 끊어서 둘 생각이고요. 이 끊는 수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여기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이 정도로 받아야 하는데 한 칸을 뛰면 물론 이제 잘 잡히지는 않겠지만 상변이 막히게 되고요. 한 칸을 뛰게 되면 이 넉점이 곤란해집니다. 야,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충몰인데요. 실전에 이곳을
붙여갔습니다. 이게 엉뚱해 보이지만 무척 좋은 수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음 수를 예상을 해서 행마를 하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보통은 여기가 급소는 아니지만 흙이 끊었다고 생각을 하면 대번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끊었을 때 쌍립의 급소가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실제로 끊었을 때 잡는 수, 일단 이거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나가는 충머리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흙은 다른 수를 둬서는 충머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젖혀갔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끊어서 혹여나 이 축을 지금 흙에게 탈출을 시켜주더라도 상변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흙이 뻗으니까 밀고 젖혀갑니다. 이 젖혀가는 수는 충머리를 노골적으로 노리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도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상변을 최대한 취했고요. 흙이 나가면서 일단은 백은 물론 이 축을 내보내 주었지만 대신에 상변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면서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85번째 시간인데요. 흙이 우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변에 들어왔을 때 백이 만약에 귀를 지킨다면 뛰어나와서 이 눈목자와 지금 한 칸이 어느 정도 연결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혹시나 억지로 끊어간다면 이것이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아간다면은 어찌됐든 우변백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만약에 중앙을 차단을 한다면 흙은 이곳을 붙이고 젖히거나 혹은 3-3에 들어가서 귀를 파고 들어가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박정환 구단 이곳을 붙여갔는데 이게 무척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로 인해 백은 5세를 확립하게 되는데요. 응수타진입니다. 흙이 만약에 이곳을 연결을 한다면 백은 이곳을 차단을 해서요. 이 붙인 수로 인해서 이곳을 끊어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습니다. 흙이 아무래도 조금 괴로운 형태가 되겠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도 끊어지는 모습입니다. 붙이는 수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만약에 실전처럼 뻗어간다면 이교환을 한 다음에는 붙이면 흙이 아마 뻗을 겁니다. 이곳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흙은 우변에서 먼저 공격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은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단을 합니다. 흙이 귀에서 살아서 집으로 이득은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붙인 수로 인해 이곳을 예를 들어서 젖히거나 치받아서 끊어간다면 이번에는 중앙 쪽이 흙이 수습이 좀 힘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전입니다. 상당히 곤란해졌는데요. 흙은 뻗고 날일자를 둘 때 밀어서 지금 이제 붙이고 붙여서 지금 이 진행은 결국은 우변을 포기를 하고 중앙에 붙인 수를 악수로 만들겠다라는 뜻인데요. 백은 상대하지 않고 귀를 시켜서 우변을 최대한 크게 확보를 해서는 물론 중앙 쪽에 한 점은 제압이 되었습니다만 흙이 집으로 손해를 보고 백이 우세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86번째 시간인데요. 자, 김은지 프로 바둑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만 오늘도 김은지 프로 바둑입니다. 자, 백이 뻗어갔는데 상변에서 지금 흙이 하나 뭔가 둬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두면 젖혀 있는 게 너무 아픕니다. 집도 문제고 젖혀 이으면 상변의 흙이 호수 한 집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은 집도 그렇고 안형도 그렇고 뭔가 받아둬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전의 흙은 그냥 받지 않고 이곳을 날일자를 했는데 이게 좋은 수였습니다. 지금 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인데요. 흙이 만약에 뻗은 다음에 날일자를 두지 않고 그냥 뻗은 다음에 둔다면 이곳을 백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약간 맛이 나쁘기 때문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곳을 날일자를 먼저 해두었기 때문에 백이 차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백이 이곳을 받는 것은 늦기 때문에 이 하나가
백진영에서 굉장히 백을 괴롭히는 천병이 됩니다. 자, 실전 진행입니다. 흑이 들어가고 막았고요. 백은 상변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에서 전투를 해나갔습니다만 흑이 이곳을 한 칸을 뛴 다음 들여다보니까 이 교환으로 인해 백이 굉장히 응수가 답답해졌습니다. 우선은 백이 이곳을 끊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있는 것은요. 흑이 찝고 이을 때 이렇게 막게 됩니다. 백이 끊겼죠. 끊으면 넘어가서 물론 백이 곤란합니다. 그럼 찝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모양이 이상해요.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모양이 백이 이상한 데다 흑은 물론 넘어만 가도 찝는 게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백이 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좀 필살기를 둔다면 붙이고 호구를 쳐서 끄는 다음에 넘어가게 된다면요. 물론 백이 석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흑이 막아두기만 해도 백이 무겁고 흑은 중앙을 잡으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참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실전에 이곳에 들여다볼 때 받지 못했고요. 찝어서 중앙을 끊으면서 백이 아무래도 조금 당한 모습이 되었고요. 흑의 치중은 성공이 되었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